지난 시간에 장단점 이야기하려다가 단점만 이야기하다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알차게 장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혼자 하는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다른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여행 한 번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휴가라고 해도 휴가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이제 휴가가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며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일을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그럼 혼자라도 갔다 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는 한 번도 이제 혼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아무데도 못 갔어요.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해서 여행을 하자면 그 사람의 시간을 배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혼자 여행을 하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할 때 장점은 나만 행복하면 돼. 사실 그래요. 남하고 여행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취향, 식성, 체력, 예산. 일단은 나는 박물관 가고 싶은데 얘는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어. 그러면 취향이 서로 안 맞잖아요. 나는 오늘 근사한 거 먹고 싶은데 얘는 여행 와서도 한국 음식 먹고 싶대. 난 여행을 왔으니까 좀 근사한 데서 자고 싶어. 좀 분위기 있는 데서 돈 좀 쓰고 싶어. 그런데 옆에 친구는 예산 생각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자 이런 식으로. 난 좀 쉬고 싶은데 얘는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거야.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그래서 서로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또 거기서 서로 간에 점점 서운한 게 쌓이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 이만큼 배려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배려하지 못하니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쌓여요. 서로 간에 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행 가서 싸우고 오는 거죠. 왜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면 뭐가 좋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난 오늘 쉬고 싶은데 얘는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하루 5끼를 먹어도 되고, 내가 아까 갔던 박물관 또 가고 싶어. 혼자서 여행을 하면 아까 갔던 데 가서 또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랑 같이 가다가 이제 제가 뭐 지도 보고 이렇게 찾는데 안 나와. 길을 잊어버렸어. 또 서로 헤매니까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저 이제 길을 되게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혼자 뭐 여행을 하다 보면 길 잊어버리면 길 잊어버렸나 보네. 그러면서 이제 좀 쉬었다 가지 뭐 쉬어도 되는 거거든요. 뭔가가 잘못돼도 후회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다들 자기 잘못은 되게 관대하잖아요. 친구가 실수한 거면 짜증 났을 텐데. 또 혼자 하는 여행의 장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사실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하고 여행을 하면 그 사람들하고만 지내다가 오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혼자 여행을 하면 그만큼 다양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혼자 온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친해지고 여행 일정이 맞으면 여행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지난 겨울에 만난 친구가 제가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온 여성 여행자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시베리아를 여행을 했었고, 제가 예전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한번 여행을 했었고, 그때 러시아를 2달 정도 여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다시 또 겨울 시베리아에 갔어요. 아무래도 시베리아 하면 겨울이지 그러면서 겨울 시베리아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밤새 눈이 왔습니다. 춥네요. 그 리스트 비앙카에 있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 뭐 할까 하는데 금발 여자 친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오늘 뭐 해? 하니까 그 친구가 저 산에 가면 스키를 탈 수 있대. 그래? 그럼 나도 스키 타러 갈래.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스키 타러 갔었거든요. 근데 나 너무 추워서 스키 리프트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날씨가 마이너스 40도가 넘었거든요. 원래 저는 시베리아는 그렇게 추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이상 한파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역시 시베리아구나 그러면서 그 와중에 갯썰매 타고 네,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날 그 프랑스 친구랑 너무 즐겁게 함께 여행을 했어요. 스키는 못했지만 이 친구가 또 재밌어요.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산트페테르부르크로 어학연수로 온 친구였어요. 근데 어학연수 온 지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러시아 사람하고 러시아어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산트페테르부르크는 워낙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들 영어를 하고 러시아 말을 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데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행을 혼자 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근데 혼자 여행을 오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말 써야지. 거기 러시아인데. 시골 가면 특히 영어가 더 안 되거든요,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 친구가 러시아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 자신감 얻은 거죠. 아, 나 대화가 되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친구,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가 너무 기뻐서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자기 러시아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내 러시아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러시아어로 말할 수 있게 됐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또 기분이 좋았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의 장점입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거. 내가 그동안 이런 거 할 줄 아는 거 몰랐는데 나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도 내가 러시아 사람하고 러시아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떨어져 보니까 나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 이만큼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많은 여성분들이 한 번도 이제 혼자 여행을 안 해봤으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나가보면 혼자 길을 찾을 수 있고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기차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안 해봐서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였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그전에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을 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난 다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여행할 때 또 좋은 점은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선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어제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나야 되고 오늘 만났던 사람 내일 만나야 되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만난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면 되고 아니면 빠이 짤찐 하고 와버리면 그만이거든. 많은 한국 분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 혼자들 오세요. 혼자 와서 거기서 또 한국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는 쭉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서로가 마음에 들면 쭉 같이 가면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처음 길을 같이 걸었다고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만난 인연은 한국에서 다시 안 봐요. 마음에 들면 다시 봐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굳이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이 혼자 가고 싶으면 혼자, 또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의 장점입니다. 또 혼자 하는 여행의 장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인간관계 꼬였을 때, 돈이 없을 때, 그리고 시간이 많을 때.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남는 시간 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여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생각하는 시간은 많아요. 근데 남을 배려하는 시간,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 많은데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참 없거든요. 하지만 혼자 여행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혼자 하는 여행의 마지막 장점, 어쩌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그냥 나인 채로 있어도 괜찮다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관계를 맺고 있죠.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동료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배나 후배기도 하고 누군가의 애인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친구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엮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그 관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딸이면 딸의 역할, 선배면 선배답게, 후배면 후배답게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여행을 가면 제가 굳이 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사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고 그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무시받거나 따돌림 당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우리가 혼자 여행을 갈 경우에는 아예 그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일도 없죠.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도 없죠. 대상이 없으니까. 긴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 없이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얻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 짧은 기간만이라도 내가 가진 이름에서 해방돼 보는 것.
내가 해야 하는 역할에서 해방돼 보는 것, 우리가 그동안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들,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냥 나 자신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성이 혼자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남성에게도 중요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뭐 착한 딸, 예쁜 딸, 뭐 조신하게 자라고 현명하게 자라고, 그리고 자라서는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그러면서 항상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서 한 번 정도 벗어나 볼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여행을 함으로써. 네, 지금까지 혼자 여행하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늘 이제 혼자 여행을 하면서 다른 분들께도 혼자 한번 여행을 해보라고 영업을 하는데 영업이 잘 먹혔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